더 이상 남편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 내가 지금껏 헌신한 모든 것이 무의미함으로 무너져 내렸어. 가정을 지키는 일이 힘에 부치는 아내들이 간신히 손을 뻗어 상담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직 사랑받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과 배려, 사랑이 아니면 스스로의 존재에 심각한 타격과 불안정을 겪는다면 멈추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디쯤에 서서 사랑과 관계를 꿈꾸고 바라보고 있을지 자문하고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질서와 유교적인 금지,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적 시선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가두는 일을 멈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까음씨입니다. 오늘 작품은 유노라이프에서 출간한 박우란 작가의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가는 대학 중퇴 후 수도원에 입회해 10년을 살며 영성과 심리를 공부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살던 10년 동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며 살았으며 이후 인간의 삶과 마음에 대한 멈추지 않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환속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의 투영을 받아야만 만족스럽게 느낀다면 절대적인 의존이라고 하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신이 주체가 되어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어떤 규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끝없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에 내가 답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든 누구의 아내로 또는 여자로 살아가든 그것과 무관하게 이 책을 통해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미약한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에게 나는 누구이며 그에게 나는 무엇인가? 치열하게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의 격렬한 싸움은 부모님과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도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번 싸움에 불이 붙으면 으르렁거리는 맹수들처럼 서로를 물고 뜯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도 함께 사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 부부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부에게는 싸우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싸움을 통해 한순간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상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상태가 매우 중요했지요. 사람들은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보듬는 것이 진정한 부부관계이고 이상적 관계 맺음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내적 구조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싸움이 잦은 부부라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가 환골탈태해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부부의 관계를 규정짓던 충돌과 물어뜯음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사라지면 오히려 부부는
서로에 대해 무료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시댁과의 갈등으로 고통받던 아내가 시댁 문제가 사라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한동안 편안함을 누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분투하며 쟁취하고자 하던 남편에게마저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투쟁에서 그 건강하지 못한 에너지 소모를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층 위,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길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곳까지 도달하는 일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반복하고 있는 욕망의 구조를 스스로 인지하거나 자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사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길을 가다가 한 쌍의 커플을 만났을 때에 커플 중 남성을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여성은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로 시선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성이 길을 가다가 한 쌍의 커플을 만났을 때에 커플 중 여성이 마음에 들었다면 남성은 자신이 반한 여성만을 주시한다고 합니다. 이 예시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커플 중 여성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그 이유는 매우 다릅니다. 여성이 같은 여성을 보는 이유는 관계에 주목하며 남성을 사로잡은 그 여성에게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탐색하기 위함입니다. 그 여성의 어떤 점이 그를 매료시켰는지 더 궁금하기 때문이지요. 그 여성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갖지 않는 것을 저 여성은 가지고 있는지 탐색합니다. 여성들에게 궁극적인 욕망은 남성이라는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매력적인 어떤 것입니다. 결여된 무엇을 쫓는 것이 여성의 욕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나 연인이 외도했을 때 드라마 속 흔한 장면은 여성이 남성의 내연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직접적인 상처를 준 남성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여성은 상대 여성에 대한 질투로 밤잠을 못 이루고 그녀를 파괴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남성을 사로잡은 자신이 아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욕망하기에 남성이 아닌 상대 여성이 처벌의 타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특정한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매료시킨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관계 안에서만 발화되지요. 위와 같은 이유로 여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남편의 어머니, 늘 남편의 그림자로 떠있는 시어머니에게 집요한 경쟁과 질투를 느끼지요. 여성은 환상 속에서 다른 여성을 자신과 연인 사이에 끊임없이 존재하게 하며 스스로를 외롭고 슬프게 합니다. 그 환상 안에는 언제인가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제거한 뒤 온전히 자신만을 선택한 남성을 기다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그녀를 매료시킨 남성이 아니라 여성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좀 더 단순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대상이 되기보다는 대상을 갖고자 하는 것이 남성들의 심리이자 강박적 욕망이니까요. 여성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서 집요한 관심과 질투에도 끊임없이 노출되지만
남편을 향한 무의식적 시기심에 갈등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이쯤에서 나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나의 마음과 시선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집착의 고리에 묶여 있을까? 과연 내가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몰두하는 힘. 남편. 혹은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혼자서 살아가는 일이 상상만으로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결혼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다 보니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오직 믿고 의지할 곳은 아이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아이 양육과 돌봄에 몰두하게 됩니다. 해나 씨는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저녁이 되면 조곤조곤 남편과 이야기하고 아이를 데리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정서적인 생활을 누리고 싶은데 남편은 어느 날부터 자신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듯하고 자꾸 밖으로 돌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상담실을 찾기 전에 근처에 있는 상담센터를 찾았는데 그곳 선생님이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성관계가 해결만 되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성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의 사고입니다. 남성을 만족시켜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그리고 성은 결코 직접적인 행위만이 전부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지금 이렇지는 않을 텐데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등 외부의 조건을 끊임없이 제거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는 해나 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은 외부의 모든 문제를 그냥 두고 멈추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왜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했는지를 질문해 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되돌리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내부로 향하게 만드는 노력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서 있다면 그곳에 서 있게 만드는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나 씨는 집요하게 남편의 태도와 환경의 개선을 바랐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이라면 나약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신 안의 어린 시절에 어느 시기가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엄마가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절망하고 공포에 휩싸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해나 씨가 정말 혼자가 되었을 때 잘 살아낼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조차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확신을 우리는 끝없이 미리 얻어내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런 확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면 안 된다는 태도가 나를 더 출구없는 상태로 가두어 놓습니다. 내 삶에 언제든 좌절과 불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수용적인 태도야말로 오히려 우리를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설령 내게 큰 불행이 닥치더라도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나 씨가 혼자 살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기에 상황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나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행보는 자연스럽게 열릴 테니까요. 행복한 삶을 맞이하는 자세. 타인의 쾌락을 이해하려는 마음. 30대 후반의 지혁 씨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외도도 주식 투자도 아닙니다. 회사가 끝나면 혼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책 읽기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회사에 정기적인 야근이 있다고 둘러대지요. 그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너무 좋기도 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하기도 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기 힘든 자신만의 안락한 그 무엇이 되고 말았지요. 지혁 씨가 이렇게까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절실한 때는 집으로 돌아가면 문을 들어서기 무섭게 아내가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누구 못지않은데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쉼없는 말의 홍수와 정보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만의 자구책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혁 씨는 사소한 말 실수로 그간 누려왔던 비밀 생활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지혁 씨의 아내는 배신감에 몸소리를 치고 낙담하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절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또 아내대로 그럴 만도 하지요. 종일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만을 기다려왔는데 남편이 자신만의 굴을 만들어서 즐기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서운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눈으로 보면 지혁 씨가 누린 쾌락은 카페를 다니며 혼자 갖는 시간 자체가 쾌락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지 않는 비밀이 되었기에 거기서 쾌락이 생산됩니다. 남편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지극히 유아적인 귀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부모와 자식, 부부가 결코 서로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아야 안전하고 화목한 가족, 부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진짜 건강한 관계이겠지요. 우리는 공유하지 않는 자신만의 쾌락이 있어야 오히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쾌락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대단한 취미나 대단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하거나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만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무엇이면 그것이 지극히 사소하든 하찮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아내는 지혁 씨가 혼자서 카페에 앉아 멍하니 있고 차도 마시고 했다는 시간 동안 혹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대단히 일탈적인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쾌락을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자신만의 비밀이었기에 지혁 씨에게는 충분한 쾌락이었습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 아내에게 발각될 단서를 제공하고 말았지만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의 투영을 받아야만 만족스럽고 그것을 쾌락이라고 느낀다면 절대적인 의존이겠지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이라고 해서 모든 삶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각각 그 속에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